안녕하세요, 대표님. 이번 영상에서는 좀 더 실질적인 컨텐츠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상품을 등록을 하다 보면 약간의 매너리즘에 빠져서 어떤 유튜브를 보거나 어떤 노하우를 캐치했을 때만 잠시 그쪽에 몰입하다가 다시 또 일상적인 패턴에 들어가서 성과 없는 방식으로 자기도 모르게 계속 업로드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빨리 탈출하는 방법은 내가 투입하는 시간이 굉장히 선택과 집중이 되게끔 일을 해야만이 8시간, 10시간을 하는 것보다 4시간, 6시간 이렇게 하는 것이 효과가 좋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가장 선택과 집중을 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제가 소개시켜 드렸던 애뉴얼 플랜으로 출발하고 또 마케팅 캘린더나 애뉴얼 플랜으로 출발을 해서 소싱을 하는 방법 매우 효과적이지만 막상 현장에 들어가서 오늘 당장 클릭을 한다고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될지 잘 엄두가 안 나거든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한번 현장에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효과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쿠팡도 11번가도 다 비슷한 원리긴 한데 아무래도 비즈 어드바이저가 잘 개발되어 있는 스마트 스토어를 기준으로 한 말씀을 드려보면 상품이 현재 팔리고 있는 마켓에서 어떤 상품이 나한테 돈을 벌어주게 하는가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통계를 확인을 해봅니다. 통계를 확인해 보면 맨 먼저 요약을 보고 요약에서 이와 같이 전자상거래 요약이 쭉 나오죠. 그러면 어제는 몇 건이 결제됐고 네이버 톡톡을 통해서 기여하는 채널은 43.7%고 또 네이버 쇼핑으로는 30.7%가 네이버 쇼핑 검색을 통해서 유입이 되었고 어제 또 환불된 금액은 얼마고 뭐 이런 것들이 한 방에 요약해서 그래프와 함께 일일 결제 금액의 그래프와 함께 일일 환불률까지 깔끔하게 다 정리가 돼서 나옵니다. 네, 그리고 마케팅 성과는 마케팅 채널별로 유입수별로 일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네이버 쇼핑 검색은 326건, 네이버 쇼핑은 또 통합 검색에서 105건, 또 네이버 검색을 통해서 68건, 또 저 아래 인스타그램에서도 2건, 또 모바일 메인 쇼핑에서도 3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각 그 마케팅의 채널별로 유입수가 일별로 다 나옵니다. 저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어느 쪽에서 유입이 많이 되는지를 확실하게 알고 그쪽을 좀 더 강화하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마케팅 채널별 유입수 및 유입당 결제율을 기여도를 추정을 해보면 압도적으로 네이버 쇼핑 검색 분야에 있어서 많이 들어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네, 그래프로 남자와 여자의 성비도 구별이 되고 있죠. 그죠? 상품 카테고리에 따른 마케팅 채널별 결제 금액도 다 기여도를 추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여성이 1200만원어치면 남성은 300만원어치 정도가 결제를 하기 때문에 그럼 내가 타겟으로 하는 상품은 앞으로 추후에 남성을 더 보강해서 여성과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여성과 잘 궁합이 맞는 마켓이란 뜻이니까 앞으로는 추가적으로 여성의 상품을 더 올리면 됩니다. 그게 훨씬 빠른 성과를 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정한 수의 매출이 계속해서 매일매일 일어나면 매출이 일어나지 않은 상품에 대해서 매출이 일어나는 상품만큼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돈을 못 벌죠. 주문이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아이템이 있다면 걔를 10배, 100배를 키울 생각을 하셔야지 하루에 10개 주문이 들어오는 상품과 하루에 주문이 1개 또는 안 들어오는 상품이 있으면 1개나 안 들어오는 상품을 10개로 올리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쓸데없는 시간을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들어오는 상품이 매일 5개, 하루에 10개가 들어오면 그 5개를 50개로, 10개를 100개로 올리려는 노력이 훨씬 더 돈을 더 버는데 기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도 보면 상품 카테고리별 염두에 둬야 되는 카테고리는 소 카테고리입니다. 소 카테고리에 지역별 결제 금액까지 확인을 해서 내가 이렇게 보면 서울특별시에서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이 경기도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광고를 만약에 시행을 한다 그러면 어느 지역에 ON하고 어느 지역을 OFF해야 되는지 금방 그림이 나오죠. 대개의 경우에는 유입량이 적은 곳은 전환수도 적은 게 많기 때문에 전환수가 적은데 클릭만 많이 되면 클릭당 요금이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상위서부터
하위까지 내림차순으로 소팅을 해서 상위에만 자리 잡히는 지역만 광고를 온한다. 이렇게 하면 제한된 돈 가지고 돈을 적게 쓸 수 있다. 이런 힌트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확인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실시간 보고서, 지금 현재 실시간 최근 30분 동안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 내 마켓에. 최근 30분 만에 6만 원이 결제를 됐고, 검색 유입 비율이 100%, 모바일을 통해서 들어왔고, 페이지 뷰는 15, 유입수는 6. 이렇게 딱 방문 고객 수가 8인데 방문 고객 수가 6이고 또 유입 모바일 비율이 6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결제 금액이 6만 원이 결제가 됐다. 이런 뜻이고요. 요건 실시간 보고서고요. 그러면 오른쪽에도 보면 키워드별 유입수가 탑 10이 쫙 나옵니다. 이거 정말 엄청난 그 시그널이에요. 이 아이템, 이 아이템, 이 아이템, 이 아이템이 순서대로 쫙 현재 실시간으로 들어오고 있다. 모바일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 게 확인이 되죠. 그리고 현재 상품별 상품 상세 조회수 탑 10도 딱 보시면 와, 이 아이템이 제일 1등이구나. 오, 생각보다 다르네. 이런 걸 딱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아이템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쓰면 되겠죠. 네, 조회가 많다는 뜻 탑 10이잖아요. 그러면 검색이 많이 된다는 뜻이고, 네, 이 아이템을 좀 더 손을 대서 가공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보고서도 같은 유형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오늘에 이렇게 검색량이 치고 올라가면서 보여주는 거, 누적 결제 금액이 이렇게 돼 있고 거기에는 상품별 결제 금액이 오른쪽에 쭉 나와 있기 때문에 퇴근하기 전에 보통 다 하루 동안에 있었던 판매 대장을 기록을 하잖아요. 그럴 때 이 오른쪽에 상품별 결제 금액의 아이템을 잘 확인을 하시고 이와 유사한 아이템을 추가로 소싱해야 된다고 소싱 리스트에 올려두셔야 됩니다. 그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고, 이 마켓은 유입수가 계속해서 이렇게 치고 올라가고 있죠. 네, 굉장히 좋은 현상으로 보이고 있고요. 마케팅 채널은 네이버 쇼핑 검색을 통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고, 요게 전체 3월 11일에는 130, 오늘은 이렇게 86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네, 시간대별 유입수도 딱 시간대별로 다 나와 있죠. 이것을 보시면 뭘 느끼냐 하면 이 시간대가 가장 탑을 찍었잖아요. 20, 20대 사람들은 많이 본다. 요일별로 각 마켓마다 틀리긴 하겠지만 일반적인 쇼핑몰은 일요일날 밤부터 화요일까지가 가장 피크를 이룬다고 보시면 되고요. 금요일, 토요일 쪽으로 갈수록 점점 내려가는 형태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전략 상품을 좀 가공해가지고 빵 띄울 때도 일요일 밤 또는 월요일날 아침에 런칭을 하는 방법이 좋겠죠.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주목을 많이 받습니다. 요게 이제 요약본에 있어서 통계고요. 그 다음에 판매 분석으로 가면 판매 분석에서도 여기서는 이제 모바일의 결제 금액 점유율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90.9%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2천만 원의 결제 금액 중에서 90.9%는 모바일을 통해서 들어온다. 그러니까 항상 상세 페이지에서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에서 모바일 보기를 통해서 변환을 시켜놓고 모바일 상태에는 어떻게 보이는지를 확인해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모바일에서 잘 디스플레이가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이 마켓은 월화 수가 결제가 많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품 성과로 들어오면요. 여기서도 중요한 게 나옵니다. 상품 카테고리별 결제 금액이 이렇게 나오고 1위부터 해서 아래로 쭉 내림차순으로 나오는데 나는 1위부터 5위까지만 신경 쓰시면 돼요. 그래프에서 유의미한 것만.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소 카테고리만 상품을 추가로 소싱한다. 상품의 결제 금액도 사실을 살펴보면 요런 아이템들이 사람들한테 각광을 받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팔고 있는 상품이 특정 아이템의 브랜드라면 그 브랜드의 품번 또는 그 브랜드의 다른 시리즈를 찾아가지고 계속해서 유사 상품을 올리는 방식을 취하면 효과적이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환불률이 이렇게 많이 나왔다는 것은 그 환불률이 나오는 아이템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대개의 경우에는 사진과 실제 상품이 달랐을 때 또는 필요한 날짜에 제때 받지 못해서 시기를 놓쳤을 때 아니면 사이즈나 이런 것들이 맞지 않았을 때 이럴 때 이제 환불이 많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상세 페이지를 디테일하게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품을 카테고리 차원에서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상품 카테고리 차원에서 보면 이렇게 많이 유입되는 결제되는 상품들을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면 대카테고리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대카테고리의 하위에 있는 것들은 신경을 안 쓰셔도 된다. 그리고 대중으로 넘어가면 아랫단의 결제가 약한 것은 신경을 덜 쓰고 위에 많이 유입되고 결제가 많이 되는 것 위주로 중 카테고리를 신경을 쓰시면 된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소 카테고리를 클릭을 하면 대, 중, 소 카테고리가 나오는데 이 소 카테고리에서 결제가 많이 되는 카테고리는 여기 위에 카테고리잖아요. 몇백만 원 단위 이상으로 가는 것들은 상위에 몰려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내가 추가적으로 소싱해야 하는 아이템들은 이 아랫단에 결제가 잘 안 되는 카테고리에서 새로운 상품을 소싱하는 것은 시간 낭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자료를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듯이 상위에 있는 이 카테고리에서만 추가적으로 아이템을 소싱을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상품 지역별로 봤을 때 카테고리에 따른 지역별 결제 금액 비율을 보고 여기에서 차지하는 상품의 분포, 점유율을 보고 광고의 온오프를 결정을 해라고 말씀을 드렸고 더 집중을 해야 하고 또 쿠폰을 날리고 프로모션을 하고 또 메시지를 보내고 이런 작업은 여기에서 비중이 높은 순서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자료로 봐서는 서울특별시가 40% 정도 되고 경기가 23%, 그 다음에 확 떨어져 가지고 인천이 6.9% 정도로 되는 거로 봐서 서울, 경기와 인천에만 신경을 더 쓰면 되는 아이템입니다. 저 아이템은. 그래서 저 아이템의 런칭 작업과 또 프로모션 작업과 광고 진행 작업은 서울, 경기, 인천만 하시면 됩니다. 다른 데 신경 쓰면 오히려 시간이 아깝습니다. 주문도 별로 늘지 않고요. 근데 다른 아이템은 또 틀릴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다른 아이템을 이렇게 내려보시면 여기에서는 오히려 대구광역시가 거의 몰빵입니다. 대구광역시에서 물론 이제 통계의 모수가 적으면 표본 오차가 생기는 건 맞는데 그래도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노베이스부터 분석을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확실하게 데이터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영양제는 서울특별시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등산 가방은 경상북도와 경기도 위주로 소싱을 하고 프로모션을 진행하면 되고 이렇게 이제 아이디어를 얻는 거죠. 지역별로 잘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상품 카테고리에 따른 결혼 여부별 결제 금액 하면 여기에 상품은 미혼이 1,000만 원이 넘는데 500만 원이 좀 안 되죠. 그럼 이런 상품인 경우에는 기혼과 미혼을 설정할 때 우리가 광고관리 시스템에 들어가서 상세 세팅을 할 때 연령별, 성별 이런 거 세팅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템을 가져오는 아이템 자체도 미혼자가 훨씬 많이 쓰는 아이템을 가지고 오는 게 낫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쇼핑 행동 분석을 들어가 볼게요. 쇼핑 행동 분석은 보시다시피 조회당 결제율이 쫙 나옵니다. 진짜 너무 좋습니다. 결제율 %가 이렇게 쫙 나오고요. 내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카테고리, 중카테고리, 소카테고리가 있는데 어차피 첫 페이지에 노출되는 것은 20개의 상품을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것은 큰 덩어리로 보면 대카테고리를 눌러보면 이 아랫단에 3페이지까지 넘겨버리면 상품 조회수가 낮은 것들 이런 것들은 앞으로는 지우지는 않고 얻어 걸리는 주문이 있을 수 있으니까 굳이 지우지는 않되 추가로 소싱하지는 않는다.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 소 카테고리를 클릭을 했을 때 나오는 여기에 소 카테고리 이 소 카테고리에서 내림차순으로 상위에서 많이 검색되는 그런 아이템들 위주로 추가로 소싱을 해야 된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선택과 집중에 있어서. 우리가 판매 대장을 쓰는 이유는 그날 또 전주 비교해서 또 항상 트렌드가 어떤 식으로 어떤 아이템이 더 각광을 받고 있고 어떤 아이템이 중복적으로 팔리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면서 그 아이템을 베이스로 새로운 아이템을 소싱하는 힌트를 얻기 위함도 크잖아요. 그럴 때 판매 대장을 쓰지 않더라도 이것만 보고도 충분히 유추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상품별로 나열을 했을 때도 위에서부터 많이 상품 상세 조회가 많은 것들로 내림차순으로 보고 첫 페이지에 나오는 요 20개의 상품만 엑셀로 다운받아 가지고 신경을 쓰셔도 충분하다. 그리고 여기에서 반복 주문이 들어오게끔 세팅을 하고 상세 페이지 만들고 썸네일 수정하고
상품명 키워드로 바꾸고 상품 속성 수정하고 상세 페이지 내에 후킹 문구를 집어넣고 이런 작업을 기본적인 것만 다 수정을 해줘도 유입률 자체가 엄청나게 달라진다. 하나의 꼬리를 물고 또 하나의 상품이 팔리고 그렇게 되는데 그럴 때 주의해야 될 점. 메인 페이지에는 디스플레이가 전체 상품이 최상단에 올라와 있으면 팔 의지가 별로 없다는 뜻. 여기서 잠깐 보여드리면요. 스토어 전시 관리에서 스마트 스토어로 가서 여기서 이제 자기의 마켓이 나오고 모바일로 체크를 하잖아요. 그러면 컴포넌트 관리로 가서 PC 보기를 했을 때 제일 위에 상품 구분이 여기에서 배너가 제일 위에는 베스트 상품이 들어가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는 신상품, 그 다음에는 MD의 추천템이라든가 MD 픽스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번 주 핫한 상품이라든지 이런 이름들은 여기에 자유상품이란 이름의 버튼을 ON 해가지고 얼마든지 이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대신 한 줄에 같은 상품 유의 상품만 디스플레이가 되어야지 하나는 전자상품, 하나는 뭐 농산물, 또 하나는 신발, 하나는 또 가방 이런 식으로 막 뒤죽박죽 섞이면 첫 구매 때는 큰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키워드 따라 들어와서 물건을 사고 떠나는 뜨내기 손님들이 많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알림을 설정하거나 아니면 재방문 고객들은 반드시 메인 페이지가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메인 페이지의 디스플레이도 항상 일관성 있게 여기서 약간 전문몰 느낌이 나게끔 하나의 상품만 다 도배할 수는 없지만 한 줄에는 적어도 가방이면 가방, 한 줄에는 신발이면 신발 정도는 디스플레이가 되어서 정돈이 되어야 들어오는 사람들도 약간 전문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뒤죽박죽 섞어 놓으면 여기는 그냥 아무거나 떼다 파는 자파상 이렇게 느낌을 받기 때문에 별로라는 거. 그래서 요거를 디스플레이도 컴포넌트에서 충분히 잘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중요한 게 또 들어가 볼게요. 이것은 사람들이 잘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꼭 보세요. 이 쇼핑 파트너 센터를 눌러서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서 상품 관리에 옆에 상품 관리 옆에 상품 리포트가 있죠. 얘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원하는 날짜를 클릭을 해서 예를 들어 3월 4일에서 오늘까지 조회를 한다고 치면 그러면 여기에 보세요. 여기에는 3월 4일에서 3월 17일까지 상품별로 노출수가 확실하게 우열이 가려지죠. 그 다음에 클릭수도 차이 나죠. 그런데 노출수 자체가 엄청 작은데 클릭에 몇 개 돼가지고 클릭률이 큰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처럼 노출수 자체가 500개, 9243개 이렇게 큰 데다가 클릭수가 의미 있게끔 나오는 것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단 3개, 그러니까 9243 노출에 219 클릭수로 해서 클릭률이 2.37이 되는 이거, 그 다음에 699 노출이 돼서 클릭수가 23이 되는 이거, 3.29 클릭률이 되는 이거. 그래서 2개 카테고리 정도만 신경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9243회 노출이 된 이 상품을 클릭을 해보시면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아이템의 이름이 쭉 나오고 여기에 클릭률이 4.62 7.14, 3.79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4번 노출돼서 한번 클릭한 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근데 260번 노출돼서 12번 클릭한 것은 의미가 있다. 그러면 이 아이템이 내가 전략 상품으로 취급할 아이템이다. 또 이 아이템도 마찬가지로 554회 노출돼서 21번 클릭이 된 이 아이템, 3.79의 클릭률을 보이는 이 아이템도 드래그 복사해서 키핑. 그렇게 해서 유의미한 아이템을 키핑을 해서 끌고 나가는 이유는 뭐다? 그 아이템과 유사한 다른 좋은 아이템을 새끼 쳐서 또 추가 소싱하고 그 아이템 자체도 광고를 붙이고 키워드를 수정하고 상세 페이지를 고치고 썸네일을 고치고 옵션 사항을 수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더 개선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면 그러면 이 상품이 더 잘 팔린다. 그러면 클릭률도 더 높아진다.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위당 CPC 수수료도 낮아지는 셈이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이야기고 심화 과정에서 대표님들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데 직접 한번 해보세요. 상품 클릭 리포트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스마트 스토어 안에서 해결해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AI의 기능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비즈 어드바이저의 수많은 기능들이 다 공개가 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공부해 보시면 정말 크게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돈도 적게 들고
굉장히 쓸모있는 기능들이 많습니다. 다음에는 광고 보고서 활용법에 대해서 한번 디테일하게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요. 오늘과 같은 방법을 좀 습관이 될 때까지 익혀가지고 상품을 소싱하고 또 판매 관리를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그 준비 없이 바로 생각나는 대로 바로바로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늘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